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산골에 정착한 지 벌써 10여 년이 돼가네요. 제가 산골에 온 이유는 10여 년 전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산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산골에서 제가 사냐초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 풀들을 하나둘 집 주위에 갖다 심고 가꾸고 돌보면서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취미였습니다. 약이라는 한자는 질길 낙자 위에 풀초가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병을 치료하여 즐겁게 해주는 풀이라는 뜻이랍니다. 저는 질병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과 함께 하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주변에서 자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약초들이 제가 암을 극복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초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집 주위 앞마당 뒷마당에 자라는 항암약초 100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각 약초마다 효능과 특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소 부정확한 측면도 있고 어설픈 측면도 있지만은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사냐초들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냐초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추리입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 원추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을 없애주며 뜰 앞에 심어놓고 보기만 해도 좋아 정신건강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추리 나물로 활용하면 이뇨제도 몸의 붓기를 빼주고 수종을 완화시켜 준답니다. 이 원추리 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염증을 완화하고 황달을 치료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답니다. 이 풀 금전초입니다. 동전처럼 생겼죠. 동의보감의 금전초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결석을 제거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 신장 및 방광 결석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간염, 간암, 방광염, 요도용 등에 처방해 왔답니다. 앞에 보이는 식물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꽃. 월견초라고 하죠. 밤에 피는 꽃. 동의보감에서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체내 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해독과 염증 완화에 쓰였습니다. 또 현대 연구 결과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답니다. 다음으로 뭐가 있나 또 가볼까요? 이거 보시죠. 백합입니다. 하얀 털이 있고 백합입니다. 백합은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한답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하며 정신을 또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현대 양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 백합을 삶아 먹으면 위장병, 간병, 빈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체액의 면역 기능의 활성을 강하게 하여 항암 작용을 한답니다. 여기 또 자라는 풀이 하나 있네요. 왕고들빼기입니다. 동의보감에 뿌리가 위와 간의 기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 및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항암 효과도 뛰어나답니다. 쌉싸름한 맛이 나물로 일품입니다. 이 잘라보면은 이렇게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또 한번 가볼까요? 이 산에서 자라는 이제 씨가 날라와서 우리 집 주위에 아주 많이 뭐 천지가 이건데요. 여기 있네요. 이고들빼기랍니다. 산에서 자라는 풀로 어릴 때는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세가지고 먹을 수 없고, 이 이구들빼기는 지방간을 개선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면역을 높이며 소화를 왕성하게 한답니다. 간염, 간경화, 간암, 위염, 신장염 등에 쓰이는 약초랍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약초, 아주 흔한 약초죠. 망초입니다.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이 흔한 약초이지만은 동의보감의 염증 완화, 소화 촉진, 해열 작용이 강조되며 외용제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망초는 피부질환이나 통증 등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또 한번 가볼까요? 이 할미꽃입니다. 지금 아직 안 폈는데, 여기는 지금 할미꽃이 폈다가 졌습니다. 꼭 할아버지 머리 같지요? 그래서 박도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할미꽃의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백도웅은 성질이 차고 열독을 가라앉히고 이질, 종기,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최근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반으로 천연 항암제 SB 주사가 개발되어 말기암 환자들의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된 기록들이 있죠. 또 할미꽃은 그런데 상당한 독성이 강합니다. 이 나무는 자두입니다. 엄청 열리는데 올해도 잘 열렸습니다. 자두입니다. 열매가 열렸죠. 동의보감에 자두는 갈증을 멎게 하고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을 꾀하며 체질 개선, 열독, 치통, 이질을 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두씨는 이핵인인가 하여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삐거나 뼈가 부러져 아픈 것, 근육에 상처가 난 것에 주로 씁니다. 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수종을 내리며 얼굴에 난 기미를 치료한다고 동의보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동의보감 기록에 의하면 솔방울을 송실이라 하는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으며 허약하고 여인건과 숨을 쉴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는 것을 낫게 하고, 이 솔잎은 송엽이라 하는데 풍습으로 생긴 헌대를 낫게 하고 머리카락을 나게 하며 오장을 고르게 하며 장복하면 오래 산다고 하였습니다. 소나무 마디 송절은 백절풍이라 하며 다리가 저린 것과 뼈마디가 아픈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 막 순이 나오네요. 요거 늦습니다.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는 순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동의보감의 자기나무 껍질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며 근심을 만사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 순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꽃만 따서 술로 담가 마시기도 합니다. 이 차로 마시면은 소화를 도와 불면증을 해소해주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 앞에 이 꽃 보이시죠? 붓꽃입니다. 붓꽃. 민간에서 꽃과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염증 완화와 이뇨작용으로 써왔습니다. 이 뿌리는 신장 기능을 돕고 붓꽃 차는 긴장을 풀어주는데 적합하답니다. 붓꽃은 부종이 자주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리가 자주 부을 때 적합하답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온통 하고초 천지입니다. 이 보시죠. 하고초입니다. 귀한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 하고초는 해열, 해독, 소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와송, 구지뽕 등과 함께 4대 항암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하고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작용을 하는데요. 하고초 다른 물이나 하고초 진액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증식과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답니다. 다음 영하자 동의보감에 피를 맑게 해주는 산나물로 기록하고 있으며 천식과 가래, 한열 등에 좋으며 비타민 A와 C가 아주 풍부해 가지고 산속에 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가지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 개선, 이뇨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기운을 나게 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기혈과 근구를 보강하고 비위, 폐, 신장을 보호하며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열매가 열렸죠? 고야입니다. 고야. 토종자두죠. 토종자두로서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여기 지금 꽃이 활짝 폈습니다. 작약입니다. 동의보감에 작약은 월경이 중단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고요. 출산 전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해 준답니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 찌꺼기를 제거해 준답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도라지가, 여기는 500고지 산고로 지역인데요. 도라지가 이렇게 꽃대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지는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거담 배농 작용이 있어 고름을 제거하고 폐의 열기를 식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식과 기침, 비염, 또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면역력 강화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루베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목속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은 간이 돌보고 보충해 주는 곳이란 뜻이죠.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기억력 향상, 노화 방지에 탁월하답니다. 열매가 곧 익어가겠네요. 다음은 배입니다. 배는 동의보감에 감기로 이르는 열과 기침을 진정시켜주고 갈증이 났을 때 해소시켜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는 또 소화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관지를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동의보감에 만성기관지염에 효과적인 약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탄닌 성분이 폐의 염증을 억제하고 폐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은 약재입니다. 전으로 집 주위에 쑥과 쑥이 나 있는데요. 전쟁이에요. 집사람하고 쑥을 뽑느라고. 저는 쑥을 키우느라고 난리고요. 동의보감에 자주 언급되며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뛰어난 산야초입니다. 쑥 정말 좋은 산야초이죠. 요 위에는 복숭아 있네요. 복숭아. 동의보감에는 복숭아 씨는 기침, 천식,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며 복숭아 씨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가슴 아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식물 참치입니다. 참치는 이거 진짜 나물이라는 뜻입니다. 산나물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참치는 동의보감에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가래, 감기, 두통, 간염, 장염, 인후염,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머루입니다. 산머루 열매가 막 달리고 있죠. 동의보감에서는 산머루를 혈액을 보충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강장 효과,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 신장 건강 개선, 폐 건강 증진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예쁜 나물들 있죠?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옥자마라고도 하죠. 동의보감에 비비추가 여성의 몸이 허약한 증상이나 냉대해, 남성의 유정, 그리고 피를 토하는 증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EV 즙은 절아리와 중이염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약 곰보배추입니다. 겨울을 나는 약초라여 동생초라 하고 있고요. 기침과 가래, 비염, 천식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민들레꽃이 다 져가지고 수술만 올렸네요. 동의보감에 포공령이라고 주로 해독, 염증 완화, 소염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민들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대추나무 한번 가보시죠. 대추입니다. 대추. 대추 좋은 약초이죠. 이 대추 동의보감에 위를 보호하고 기를 돋우며 혀를 자양하고 진액을 상기게 하고 불안을 없애며 정신을 안정시켜 잠을 잘 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초 오동나무입니다. 다른 데는 꽃이 피었는데 이건 너무 크게 자라서 오이를 잘라줬습니다. 오동나무 껍질을 동필하여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민간에서는 오동씨를 진여겨 새치 100발에 발라가지고 모발의 노화를 방지하였답니다. 오동나무입니다. 여기 정말 귀한 한야초 나무 있네요. 층층으로 달려있죠. 동의보감에 정력증진, 층층나무를 정력증진, 혈당 안정, 당뇨에 효과가 있겠죠. 간 기능 개선,
정력의 대왕, 해춘의 묘약, 유황 성분이 풍부하여 발기부전 조루 증상을 개선한답니다. 층층나무였었습니다. 또 다음 밭가로, 밭가장자리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초 같지만 약초인 나물들. 또 자그만 꽃이 펴 있죠? 아주 작은 꽃. 꽃의 형태가 작은 별과 같다고 해서 쇠별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른 봄에 나물로 먹습니다. 부종과 악성, 종양, 해독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리적 연구 결과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냉이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냉이는 주로 해독작용과 눈 건강, 소화 개선, 출혈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동의보감에 가지는 열독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며 부기를 개선한답니다. 올해는 참 마늘 농사가 농약 비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됐어요. 이 마늘은 동의보감에 종기를 제거하고 풍습을 없애며 장기를 보호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쓰였답니다. 미국에서 선정한 항암 식품에 마늘이 언젠가 들어갔던 적이, 성질이 차고 독이 없으며 이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니코틴 색소가 세포 산화를 방지하여 항암 효과가 있으며 동의보감에 양기 부족과 심장 쇠약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고구마를 심어 놨는데요. 이 고구마도 상당히 좋은, 떨어지지 않는 약재 중에 하나죠. 동의보감에 기운을 증진하고 피로를 해소해주며 소화를 촉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가에 오가피 나무 아주 순을 잘 올렸습니다. 오가피 나무는 오장을 보강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며 정력과 기운을 북돋는 약재로 사용되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수명을 연장하고 늙지 않게 하는 신선의 약이라 칭한답니다.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산야초들이랍니다. 그렇죠? 여기 집신나물이 자라고 있어요. 이 집신나물 선악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정상세포의 성장을 촉진하여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등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여기는 또 클로바도 있네요. 클로바. 이 클로바도 흔하지만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산야초 중에 하나죠. 하얀 꽃이 인상적이죠. 이거 국수나무입니다. 국수나무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열을 내리며 종기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동의보감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추입니다. 동의보감에 성질이 차고 맛있으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막혔던 기를 통하게 한다. 또한 해독작용이 있고 눈과 머리를 맑게 하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상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이 폈네요.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요강을 뒤엎는다고 해서 복분자죠. 동의보감에 기를 북돋아주고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카락이 휘지 않게 하고 몸을 보하며 끊어진 기를 이어준다고 했고요. 또 음을 강하게 하고 양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경입니다. 동의보감에 간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며 눈의 충혈을 없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동의보감의 산총이라 하고 있고요. 오장의 길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대파입니다. 대파들이 자라고 있죠. 동의보감의 총백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이 뛰어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기 건강을 강화한답니다. 집사람이 이제 강낭콩을 심어놨네요. 강낭콩도 아주 좋은 산야초 중에 하나죠. 동의보감에 우위기를 다스리는 효능이 있어 우위에 한이 있는 병리 상태를 다스릴 수 있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혀가 혈색이 없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위한은 우위역과 우위궤양을 말합니다. 꽤 우위에 좋은 산야초죠. 영양부추입니다. 영양부추. 부추는 동의보감에 양기를 돋우고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효능으로는 신장 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 기능을 촉진한답니다. 곰치입니다. 곰치. 몇 뿌리 캐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동의보감에 폐를 맑게 하고 열을 내리며 기침과 천식을 치료하고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산야초 있네요. 박주가리입니다. 동의보감에 나마라 부르며 전기를 보호하며 폐를 맑게 하고 젖이 잘 나오게 하며 염증을 없애며 독을 풀고 피를 멎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빛승마입니다. 아주 좋은 산야초죠. 여기 지금 표고가 달려있네요. 이 표고버섯은 동의보감에 기를 도와주고 허기를 달래며 풍을 고치고 피를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앞에 보이는 거 당귀입니다. 동의보방에서 당귀의 사용 처방이 500가지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당귀의 주된 효능은 보혈작용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여성 건강을 도와주며 빈혈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산삼이 자라고 있어요. 오래전에 캐다 놓은 산삼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임자를 못 만나고 있어요. 산삼은 동의보감에 기운을 북돋우고 수명을 길게 한다. 면역 증진과 항암 효과에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프리입니다. 이 컴프리는 독성이 그전까지는 아주 뛰어난 약초로 있다가 어느 날 보건기구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천덕꾸러기 약초로 전락했는데요. 독성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항염증, 항균, 항알레르기, 항종양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애기똥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익모초입니다. 이 익모초 뛰어납니다. 동의보감에 임신을 잘 되게 하고 어혈을 풀고 혈맥을 원활하게 하며 생리통을 멎게 한다고 해서 여성 관련 질환을 굉장히 좋은 산야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갖다가 심어놨는데 머위밭이 돼버렸어요. 머위입니다. 동의보감에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달며 독은 없다. 기침을 먹게 하고 피고름 뱉는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머위 뿌리에서 항암 물질들이 추출되어 있어 항암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물가에 돌나물 뜯어도 지치지도 않고 나옵니다. 이 돌나물 정말 좋은 산야초죠. 피를 맑게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산야초도 없는 것 같아요.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해소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식물입니다. 병을 치유하고 잡으려면은 염증을 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이 나물부터 갖다가 집 주위에 많이 심어놨죠. 이거 보이시죠? 꽈리입니다. 이 꽈리 열매 말린 것을 한방에서 산장이라는 한약재로 사용하는데요. 꽈리 뿌리를 지찢어 가지고 즙을 먹으면 황달을 다스린다고 했고요. 또 기관지천식이라든지 기침, 풍열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종지나물입니다. 종지나물. 미국 제비꽃이라고도 하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염증성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제비꽃 잎에는 오렌지의 4배가 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을 방지하고 항암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구리대입니다. 구리대. 동의보감에서 뿌리를 백지라 하는데 성질은 따스하고 맛은 맵고 쓰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피부를 맑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기미와 흉터를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양계비가 팩으로 애용했던 산야초 백지입니다. 노루삼입니다. 한방에서 녹두승마라 하여 동의보감에 풍을 몰아내고 열을 내리며 피를 잘 돌게 하며 기침과 통증, 경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화주입니다. 명화주. 동의보감에 따르면 명화주는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 열을 내려 주며 독성 물질을 배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각종 세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고 의궤양이나 장염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또 이제 뒷마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강나무입니다. 염증 제거에 좋죠. 여기 물가에 이 식물 고마리입니다. 고마리. 동의보감에 어혈을 제거하고 해독을 돕는 약초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린 순을 식용하고 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진이겨 붙이기도 하고 탕으로 달여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멈추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나오게 하며 비장이 약하며 얼굴이 누렇게 뜨고 힘이 없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줄딸기입니다. 줄딸기. 피로회복과 항산화 작용에 좋다고 합니다. 딸기가 곧 열리겠네요. 열매를 달았습니다.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
고추 잎과 모양이 비슷해서 콜레스테롤과 어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이뇨작용을 강화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신장 기능을 강화한답니다. 마른 기침과 기관지 천식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효능을 보인답니다. 보이는 땅들입니다. 독칼이라고 하는데요. 온갖 통증과 뼈마디 통증, 중풍 등을 낫게 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꽃은 졌는데요. 벌개덩쿨입니다. 봄철 나물로 먹으면 좋아요. 혈액순환과 해열, 진통, 항염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 냉이들이 꽃이 다 졌네요. 동의보감에서는 냉이를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맑게 하고 간의 운반을 해줘서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에 아주 좋은 산야초죠. 이게 달에 있습니다. 달의 순입니다. 동의보감의 맛은 달고 시며 성질이 차고 열을 내리며 갈증을 풀어주고 결석 치료와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배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배추는 동의보감에 몸을 가볍게 하고 기를 원활하게 하며 갈증을 해소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기똥풀이 활짝 폈습니다. 플라보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항균 효과로 관절염이라든지 비염, 아토피 등 피부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레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홍한년이라 불렀으며 맛은 약간 쓰며 독성을 풀어주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몸속을 청결하게 해준답니다.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주 꽃이 필 때 되면 물레방아가 여러 개 생긴답니다. 앞에 보이는 산야초 쇠뜨기입니다. 동의보감 등 고세에 등장하는 산야초로 뼈 건강이라든지 소염작용, 이뇨작용의 효능이 뛰어난답니다. 이거 보시죠. 이거 가죽나무입니다. 동의보감에 가죽나무를 춘피라 부르며 영양소가 풍부하며 정열, 지열, 소염, 몽정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돌나물입니다. 돌나물. 이 돌나물은 간형, 간경화 등에 좋고 간질환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몸속의 열기를 끄고 부은 것을 내리게 하며 독을 제거한다고 동의보감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효능도 아주 대단합니다. 딱총나무, 적골목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진 것을 잘 있게 한다고 하죠. 이걸 부러뜨리면 딱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라고 하였답니다. 적골목이죠. 지친개입니다. 그래서 노란 저 붉은색 자주색 꽃이 올라오네요. 염증 제거에 좋습니다. 항암 효능도 있고요. 뛰어난 약초입니다. 맛이 쓰죠. 그래서 많이 우려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큰까치 수염입니다. 소종의 효능이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를 비롯하여 이질이라든지 임파선, 인후염, 타박상 등의 치료에 사용한답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 치료에 좋답니다. 눈개숙마입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고 뇌경색 등을 치료합니다. 심근경색에도 사용되었고요.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호박입니다. 풀과 경쟁하면서 자라는 애요.
이 호박은 면역력 증진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호박, 늙은 호박을 끓여가지고 죽으로 먹어도 좋고요. 소화흡수에도 참 좋습니다. 호박은 동의보감에서 체내에 열을 내리고 소화를 돕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독소를 배출하는 약재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동의보감 속 호박은 소나무가 썩어 생긴 보석의 한 종류를 말한다네요. 하지만 호박은 소화기가 약한 사람의 흡수율을 도와서 마른 사람의 체중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답니다. 감자입니다. 감자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감자. 예로부터 혈액을 맑게 하고 기운을 좋게 하며 뱃속을 든든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꽃입니다. 유채. 동의보감에 운대라 하며 성질이 차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유채나물은 피부질환, 종기, 어혈, 뭉친 근육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삼덩쿨입니다. 한삼덩쿨. 한삼덩쿨은 동의보감의 율초라 불리며 고혈압, 피부질환, 설사, 심혈관질환, 신장질환에 좋은 산야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기똥풀입니다. 동의보감에 백굴채라 기록하고 있으며 알칼로이드라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애기똥풀을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하였고요. 사마귀, 티눈, 피부염, 습진 제거제로 줄기나 잎을 꺾어 나오는 유액을 발라 치료하였답니다. 뽕나무입니다. 동의보감에 폐 건강 및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기침, 피를 뱉는 것을 낫게 하고 대장과 소장에 좋으며 뱃속에 균을 죽이고 쇠붙이에 다쳤을 때 이를 여물게 해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오디를 딸 수 있겠네요. 특이한 산야초 있습니다. 잎이 제일 넓게 나오는 것 같아요. 누리장나무입니다. 냄새가 좀 지독한데요. 동의보감에 누리장나무 열매를 사상자라 하고 신양을 북돋고 생식 기능을 강화하는 약재로 분류되며 남성의 양기 부족할 때, 여성의 냉증과 생식 불균형, 한습적 통증에 치료하였답니다. 이 잎을 싸서 고기를 나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하얀 꽃, 고광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고광나무입니다. 동의보감에 고광나무 뿌리와 줄기를 청열, 해독, 소종의 효능이 있어 열독으로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부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이 심한 치질에 물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광나무의 꽃은 향기와 효능이 좋아 꽃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며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등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광나무 잎을 달여 마시면 항염 및 진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식물 쉽사리입니다. 동의보감에 택란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출산 이후에 쇠약해지고 과로해진 몸을 회복시켜 주는데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혈관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암의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덕입니다. 이 잎이 4개고요. 동의보감에 폐 속의 응기를 보하며 감기와 산원과 잠이 많은 것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본초 강목의 더덕은 산이 선물한 귀한 약재로 산에 자생하는 더덕은 도라지와 더불어 기관지와 폐가 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입니다. 며느리 배꼽에서 추출한 물질이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며느리 배꼽은 이수, 소종, 청열, 활혈, 해독 등의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산괴불주머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뿌리를 황련이라 하며 열을 내리고 염증과 통증을 없애며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기나 피부병에 독이 올랐을 때, 풍기로 눈이 아플 때, 타박성을 입었을 때 약재로 사용하였답니다. 삼립국화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청간 명목, 즉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데 좋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물로 봄에 어린 잎을 나물로 먹으면 좋습니다. 쐐기풀입니다. 풍을 제거하고 마비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독이 약간 있습니다.